2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와, 오랜만에 30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건 뭐 비트코인 시즌이죠. 지금 완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사실 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 갈 길이 멀죠. 지금 알트들 쫄아 있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막상 30 밑으로 내려오니까 조금 더 어질어질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알트 시장이 과연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포 탐욕 지수가 10까지 후퇴했습니다. 10. 극단적인 공포 단계.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2022년 약세장 정말 제일 안 좋을 때, 그때 수준이랑 지금 시장 심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바이비트 해킹 사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 14억 달러. 진짜 마운트 곡스 FTX보다 훨씬 많이,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해킹을 당해버렸다라는 거.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진짜 시장 거의 무너지는 수준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나마 기관 자금 들어와 있고 약간 ETF 이슈, 이 생리 자체가 예전이랑 좀 다르게끔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래소 리스크가 터지고, 여기에다가 무역 전쟁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 고조, 이런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덧쳤는데도 사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위를 유지해 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감사한 상황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엄청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메이저 알트들이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예전에 FTX 사태 때와 단순 비교를 해도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버텨주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아쉬워 보이지만, 과거 케이스, 유사 케이스들과의 어떤 비교 이슈, 그리고 어떤 알트 메이저들이 힘을 조금 유지해지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라고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알트 시즌 3.0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알트 전체 시총 대 알트 전체 대 BTC 페어 2주 차트예요. 근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움직이게 될 거야. 늘 그랬던 것처럼 반감기 사이클 따라간다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클 반대포패. 이 와중에 지금 좋은 시그널들도 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고 곧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알트코인들은 이미 BTC 페어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세를 보였을 때 알트들이 이제 튀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그래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것 대비 나름 힘을 좀 받아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2400달러대에서 2300달러대, 이 정도면 그래도 뭐가 최악의 어떤 그런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미스터 크립토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다시 과매도 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랠리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가 됐을 때는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 랠리가 나왔다라는 점,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쉬크립토, 고래 한 마리가 2,970만 달러를 들여서 이더리움 12,000개 매수했어.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나름 정신없이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래들 또 바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을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도 그래도 2.2달러 부근에 지금 자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기특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3.4달러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후퇴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10% 이상, 20% 이상, 20% 수준이잖아요. 지금 올타임 하이 대비. 이 정도 빠졌는데 2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기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XRP의 가격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XRP 생태계가 어떤 새로운 페이지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XRP 레저가 2013년 이후 이 최대 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데이비 슈월츠도 한마디를 더해줘서 새로운 XRP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또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스마트 피처스 기능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확장 코드를 적용해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또 스마트 에스크로우를 통해서 더 정교한 스마트 계약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딱 여기서 단어 하나 떠오르죠. 실물자산 토큰화, 디파이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지금 생태계 확장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 기술적인 백업이 지금 이렇게 잘 받쳐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슈월츠가 이렇게 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리플의 기관 대상 디파이 전략의 일부다.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사이드 체인은 여전히 XRP 생태계에서 운영되고 있고 수수료는 XRP를 통해서 지불된다. 이건 XRP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XRP 생태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XRP 레저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도를 붙이면서 확장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생태계 확장, XRP의 다채로운 활용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시세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XRP 4시간 차트 이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35달러 위에서 마감해야 한다. 2.2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 2달러 부근 리테스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딱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리테스트 하고 있는 거고 빠지면 2달러 그리고 나서 1.85달러 이후에 1.7달러까지는 지지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자기 갈 길 잘 갈 거야. 결국엔 두 자릿수가 목표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 일간 차트를 통해서 RSI가 과매도 영역에 근접했다. 첫 번째 웨이브의 목표는 3달러, 이후에는 5달러에서 8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지라인은 1.88달러, 1.91달러, 저항라인은 2.44달러, 2.99달러, 그리고 5.85달러.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들이죠. 지금 수준에서 비트코인만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항 라인 돌파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게 된다라면 2달러 밑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프 XRP는 W 패턴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격 목표는 30달러다. 2.28달러 지지 테스트 잘 성공을 하면 더블 바텀 확인을 하면서 W자 예쁘게 완성하고 타겟 지점 3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리플 소송에 대한 우리가 지금 종료 기대감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SEC는 확고하게 방향이 섰구나라는 걸 연일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니 거래소 대상으로 규제 집행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에 대한 민사 소송도 중단해 달라고 양측의 요청서가 지금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저스틴 선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시장 조작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소송을 냈던 건데, 지금 양측은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벌금 때려받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확고한 방향성 싹 다 정리하고 있다. 지금 거의 이름 들어서 알만한 것들은 리플, 크라켄 정도 빼고는 다 지금 정리 수순 내지는 정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시간의 문제다. 리플 소송 종료 소식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안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 3달러 이후 5달러에서 8달러 이런 상황들이 현실화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30달러 이런 거 큰 숫자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가능성의 영역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송 이슈가 SEC가 워낙 전폭적으로 지금 이전 행정부의 어떤 지저분한 것들을 클리닝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 와중에 이제 리플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온도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자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멀티 토큰 네트워크에다가 우리가 이제 합류하게 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온도의 단기 미국 국채 펀드 OUSG가 멀티 토큰 네트워크에 도입이 된다라는 거고,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OUSG가 이제 XRP 레저 기반으로도 이제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스터카드 기반으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통 투자 방식에 비해서 최소 투자액과 수수료가 낮고 24시간 투자 그리고 환매를 지원한다. 매일 이자 수익도 제공할 것이다. 진짜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며칠씩 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증거금 왔다 갔다 하는 기간만 해도 이게 며칠씩 걸리잖아요. 내가 매도를 해도 실제로 내 통장에 그 금액이 들어오는데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 비싸고 짜증나고, 그런데 거의 실시간 24시간 낮은 수수료, 여기에다 이자 수익까지. 진짜 이것이야말로 금융혁신이고, 눈치 빠른 기업들은 이미 전폭적으로 지금 달려들어서 혁신의 결과물들을 뽑아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XRP 레저 기반으로도 온도 파이낸스의 미국 국채 상품 1억 8,500만 달러 규모 도입될 예정이고, 온도 파이낸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거, 실물 자산 토큰과 관련해서는 진심이라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리플 역시 커스터디를 통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에 엄청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역대급 업그레이드,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상당히 흥미진진한 어떤 그림들이 앞뒤과 기가 딱딱 맞게끔 떨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심란한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늘 또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으니까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특히 내가 선택한 종목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니까 지금처럼 약세 정서가 만연할 때는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의 신뢰감을 좀 더 단단하게 쌓아가는 그런 시기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